다시 고산 윤선도로 돌아가 보죠. 자, 이분이 얼마나 천재냐? 그냥 천재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분이 시조도 잘 썼고, 그리고 뭐 과거에도 짝짝 붙고 뭐 이렇게 뛰어난 분인데, 게다가 그때로 치면 잡학이라고 할 만한 이런 것들에도 굉장히 조예가 깊어서요. 풍수지리, 뭐 의학, 임금님이 돌아가셔도 벼슬 떨궈져 있는 윤선도 시인에게 임금님 묘자리 잡는 거를 도움을 청하고, 임금님이 아플 때 윤선도 시인에게 또 도움을 청하고, 윤선도 시인과 정치적인 아주 라이벌, 사이가 안 좋은 우암 송시열 이런 분도 아플 때는 윤선도 시인에게 연락을 해서 약 처방을 받아서, 게다가 그걸 먹고 또 나았다는 그런 정도의 뛰어남, 거의 천재 아닌가요? 이렇게 굉장히 재주가 많았고 또 학식이 높고 이러니까 왕자님들의 스승님도 했습니다. 왕자님 두 분을 가르쳤는데 두 분이 다 임금님을 한 번씩 하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임금님 2명을 제자로 둔 그런 분이 되셨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 우리는 이분의 시조를 보면서 여기서 걸려서 아니 왜 그냥 편안하게 살면 안 되나?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분의 모든 고뇌는 여기서 나오는 거죠. 아주 슈퍼스타인데 그게 주로 다 안티팬만 많은 슈퍼스타. 그래도 스타성은 있는 거죠. 어쨌든 안티팬이 많다는 건. 본인도 똑똑하고 집안도 좋고 이러다 보니까 안티팬이 많은 그런 스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팬이 아니고 안티팬이 된 이유는 여러 가지 복잡한 또 사정들이 있습니다. 선조 8년에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붕당이 시작되는 거죠, 본격적으로. 자, 그리고 나서 선조 17년에 우리 그 1,000원짜리에 들어가 계신 분이죠. 율곡이 선생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분이 서인이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동인과 서인 사이에서 굉장히 중재를 잘 하셨나 봐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동인들의 세상이 왔습니다. 고산 윤선도 시인의 집안은 동인입니다. 선조 20년에 윤선도 시인이 태어났습니다. 한성부 연화방에서 태어났는데요. 요게 그 해화동에 가면 이분 생가터 그 비석이 있습니다. 해화동 마로니 공원에. 자, 그래서 본가는 해남이고 자는 약이고 피는 선도, 호는 고산 혹은 해옹. 해옹은 이제 바다 늙은이란 뜻이죠. 자, 그러다가 선조 22년에 이분이 3살이던 때 기축옥사, 정열입의 난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정열입의 난으로 인한 결과가 기축옥사인 거죠. 정열입이란 분은 원래는 서인이었는데 동인으로 갈아타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지방에서 이분이 반란을 일으켰다는데 이 정열입의 난에 대해서는 이게 실제로 뭐 반란이 있었는지 굉장히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이게 반란이다 라는 증거는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네, 그 일로 인해서 동인들이 쑥대밭이 됩니다. 기축옥사에서 많은 분들이 고문당하고 유배가고 죽고 이런 불행한 일들이 많이 벌어진 거죠. 자, 그리고 나서 25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중에도 여전히 세상은 돌고 돌아서 8살의 윤선도 시인은 양자로 작은 아빠인 윤육이, 관찰사공은 이제 요분의 벼슬이죠. 이 집안의 양자로 들어가서 종손이 되었습니다. 선조 31년에 이순신 장군이 전사하고 임진왜란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17세에 남원윤 씨와 윤선도는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이때 진사 초시에 합격을 합니다. 아직 진사가 된 건 아니고요. 그리고 뭐 승보시, 향시, 뭐 소학도 공부하고 이렇게 학문적인 스펙을 착착 쌓아 나가고 있었습니다.
21살에는 큰아들도 태어났고요. 그리고 22살에 광해군이 선조가 돌아가시고 광해군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양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25세 되던 해에 3년상을 끝냅니다. 그리고 이때 처음으로 해남에 내려갔대요. 그리고 26세에 드디어 진사가 되었고요. 둘째 아들 태어났고요. 근데 또 이번엔 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친아버지 초상까지 3년상 탈상을 하고 나니까 29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균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30세 되던 해에 바로 이제 탈상하고 다음 해죠. 성균관 유생 신분으로 병진소라는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슈퍼스타가 된 거죠. 난리가 났답니다, 이때. 이 상소 때문에 발칵 뒤집혔는데 상소의 주된 내용은 굉장히 길고 복잡한데요. 어쨌든 주된 내용은 자, 광해군 시절이니까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는 이첨이라는 분이었어요. 그랬는데 당시 최고 권력자를 아주 나쁜 놈이다. 임금님 이 양반 좀 어떻게 하세요. 그런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리고선 이 상소문을 올린 죄로 귀향을 가게 됩니다. 인생 첫 유배를 가게 되는 겁니다. 누구나 처음은 있는 법이니까요. 이 양반도 이 상소문을 올릴 때 자기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건 다 알고 있었죠. 상소문 내용에 보면 자기가 죽으면 죽었지 뭐 이런 정도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 거고 또 그 상소문 안에서 우리 아버지는 아무 죄가 없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무사히 계시게 해달라.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걸 각오한 거죠. 그리고 이걸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양반을 몰아내는 것이 정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함경도 경원이라는 곳으로 귀향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첫 번째 작품이 여기서 태어나요. 이곳이 어떤 곳일까요? 함경도 경원 그러면 자, 여긴 북한 쪽이죠. 여기가 함경북도고 여기 우리가 한반도 지도를 보통 호랑이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호랑이의 둘째 발가락 정도 여기 호랑이 입이죠. 호랑이 입이고 아흥 하면서 앞발의 두 번째 발가락 정도 되는 그 부분이 함경도의 경원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에 가서 견회요라는 시조를 쓰게 됩니다.